안녕하십니까. 주공 2단지 낙찰가 두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 아파트의 낙찰가가 2억 2,600이었죠. 자,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이었는지 우리의 분석 방식에 따라서 한번 낙찰된 사건이지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등기부상 인수되는 사항 없었습니다. 네, 신한은행 이후로 전부 말소되는 권리관계였고요.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 표시하고 조사해서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관계. 이치만 씨 소유자의 동생으로 무상 거주자임. 별 문제 없죠. 사실상 소유자 점유와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명도계획. 자, 이건 명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관계입니다. 이치만 또는 이정화 세대가 명도 대상자가 될 겁니다.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인도명령 신청을 2개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관계는 한 명은 소유자, 한 명은 무상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한 3개월, 협의 과정에 따라 법원 업무 처리 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한다면 보통 24평 아파트니까 한 250에서 많게는 한 3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강제 집행 업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업체 사장과 좀 친하고 좀 가격 협상을 잘하면 이거보다 좀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250원 최소한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협의. 자, 말로 안 되면 협의를 해서 돈으로 해결이 할 수 있다면 25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하는 게 당연하겠죠. 과다한 금액으로 협의할 바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조금 과하더라도 돈을 주고 이사 내보내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예상 낙찰가를 뽑기 위한 합리적 계산을 위해서는 이 금액 이하에서 한다라고 보고 낙찰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 물건의 시장 매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해운대 주공 2단지가 해운대 센트럴파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에는 센트럴파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8층 2억 5,200.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몇 층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층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13층이었습니다. 13층 204동 1305호 204동 1305호. 자, 우리 경매물건은 13층입니다. 나름 로얄층이죠. 자, 이 8층은 2억 5,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 2억 3,500. 자, 이 빨간색, 초록색 같은 매물이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전부 같은 금액이죠. 그리고 전부 14층 고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이 같습니다. 205동. 자, 205동 14층에 2억 4,500만원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동의 꼭대기층은 2억 3,500. 그리고 꼭대기층이 2억 4천. 저는 이것도 같은 매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물인데, 이제 500 협상 과정에서 깎인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 금액에 광고를 하고 얘는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부동산이라서 아직 그대로 광고가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층, 고층이죠. 2억 6천까지 매도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층, 아주 비슷하죠. 우리 14층이었나? 13층이었나? 자, 비슷하죠. 2억 5천. 그리고 14층, 2억 5천 5백.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의 거래 가능성은 얼마일까? 이 물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자라면, 자, 매수 희망자라면, 자, 이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자, 광고를 찾아봤고, 부동산에 방문해야 됩니다. 문의도 해야 되고,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여기다 합니다. 아이고. 저라면 여기다가 합니다. 제일 싸니까요. 2억 3,500. 물론 꼭대기층이지만 일단 가장 저렴한 물건에 사람이 주목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 물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 2억 4천. 이 같은 매물일 수 있으니까 2억 5천이네, 그죠? 그 다음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 2억 4,500이겠죠. 2억 4,500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물건은 어느 정도의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실거래가를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냐? 실제로 3월 달에 10층이 2억 3,500에 거래됐습니다. 2억 3,500 실거래했었습니다. 10층 2억 6,500도 있었죠. 그리고 4층이 2억 5천, 17층이 2억 2,200까지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가장 거래가 가능할 법한, 우린 13층이죠. 가장 거래가 가능할 법한 금액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이 금액, 자, 이 금액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근데 지금 현재 호가를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금액이 2억 4,500이므로 저는 거래 가능한 금액을 이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까지 진행된다면 이 금액으로 예상했죠. 2억 3,500 정도. 그리고 많이 준다면 2억 4천 정도. 이게 사실 거래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 감정가는 너무 높죠. 문제가 많은 금액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설명드리자면, 이 감정하고 실제 경매가 될 때까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6개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 6개월 사이에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낙찰가와 감정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 주식 전문가들이 그래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 금액이 거래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을 때, 자, 과거 낙찰 사례. 자, 저는 5가지를 뽑았습니다. 아주 유사한 아파트들입니다. 18평 같은 금액이고 주산 아파트. 해운대 신도시, 이 좌동 신도시는 아주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연도에 건축된 아주 비슷한 수준의 그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많고, 그리고 비교했을 때 그 예상 낙찰가를 비교해서 뽑았을 때 아주 정확하게 맞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표본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삼성 아파트 32평, 24평과 32평 정도는 수요가 굉장히 겹치는 아주 유사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비슷하죠. 자, 요건 좀 큰 평수입니다. 큰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제가 뽑았습니다.
자, 요거 17평. 자, 이 5가지 물건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아 현대아파트 수업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자, 이 기록들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 이 아파트를 사서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경매시장의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의 경매 물건을 주목하고 있다가 입찰을 했습니다. 자, 여기 경쟁률을 뽑아놨는데, 자, 3대1, 3대1, 21대1, 2대1, 19대1. 자, 요 21대1, 19대1 같은 경우는 유찰이 좀 됐다가 낙찰된 경우고, 2대1, 뭐 3대1 같은 경우는 더 될 수 있음에도 경쟁이 싫어서 그냥 적정 금액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석을 사전에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산아파트 1996년, 삼성아파트 97년, 96년, 97년, 96년 아주 비슷합니다. 두산, 삼성, 화목, 코오롱, 현대 인근 아주 근거리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매각 기일은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뭐 석 달, 2달 안에 다 이루어졌던 낙찰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굉장히 아주 싱싱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용 18평, 25, 17, 30, 18. 자, 이 데이터가 가중치가 가장 낮겠죠. 거리가 가장 멀겠죠. 물건을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게 적은 물건이겠죠. 이런 물건들은 가중평균에서 점수를 좀 더 낮게 줍니다. 자, 3대1, 3대1, 21대1, 2대1, 19대1. 감정가 3억 3천일 때, 두산아파트 3억 3천 감정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2억 8,500이었습니다. 5월달도 이미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그 시장 상황인 거죠. 이때 낙찰가 2억 7,266만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는 95.67%를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아파트 4억 6,200일 때 3억 9천만원 거래 가능했습니다. 그때 낙찰가 3억 7,500. 시세 대비 96.15%죠. 그리고 화목아파트 3억 6,100만원 감정가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9천이었습니다. 자, 이 금액은 어떻게 뽑았는지 아시죠?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이 층수를 보고 우리가 그 거래 가능 금액을 뽑아냈습니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2억 7,870만원. 96.1%. 자, 보십시오. 이런 데이터가 아주 많은, 아주 유사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은 정말 1%를 밖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코오롱 아파트 4억 8,600만원 감정일 때 거래 가능 금액 4억 4천만원이었고 낙찰가는 4억 2,500이었습니다. 자, 이 금액 대비 이거는 96.59%입니다. 물론 평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 이 정도 비율이, 그 낙찰가율이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아파트 3억 3,800 감정가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2억 7천이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이때 낙찰가 2억 6,320만원, 97.48%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가중평균 점수가 얘와 삼성, 화목, 현대는 아주 유사하고 얘는 좀 낮습니다. 평균을 두면 약간 이런 가중평균을 둬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6.33%라는 데이터 낙찰가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짜가 빠졌습니다. 낙찰가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도 호가 거래 가능 금액이죠. 2억 3,500을 적용해서 계산했더니 2억 2,638만원이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비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 300만원 들어가겠죠. 이거 무조건 계산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쟁이 붙겠죠. 64% 정도 떨어졌으니까 경쟁력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 더 업시키는 거죠. 보통은 한 1에서 2% 정도, 이 경쟁이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을
여기 더해줍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금액이 2등인 금액입니다. 2등. 내가 입찰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그들의 평균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러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내가 낙찰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2, 300 정도는 플러스가 들어가줘야 낙찰가가 된다는 거죠. 자, 이사비용, 들어갈 수 있는 이사비용을 빼고, 그리고 또 경쟁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는 금액을 더했을 때 발생 데이터는 최종 예상 낙찰가는 2억 2,638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고 나서 정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거의 90% 이상 저희 데이터 낙찰가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차이가 적게 나서, 이게 얼마 낙찰됐었냐면요. 아, 2억 2,628만 8,800원 됐습니다. 자, 미아 현대아파트와는 달리 이미 된 아파트를 진짜 그런가 확인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렇게 제가 낙찰된 걸 한번 해봤습니다. 2억 2,638만 원이 우리의 계산이었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정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을 얼마로 봤습니까? 2억 3,500에서 2억 4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데이터로, 자, 그 결과로 2억 4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금액은 2억 3,120. 자,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2억 3,120. 그렇다면 제가 예상하는 적정한 입찰가, 낙찰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합리적인 범위의 그 구간은 2억 2,600에서 2억 3천 초반이죠. 예. 이 금액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금액 안에서 형성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 정확한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된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 자, 이 금액에 가까웠죠. 하한가에 가까웠죠. 예.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예상 비용표. 자, 우리 하한가 적용해서 많이 입찰하면 취득세, 뭐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명도 비용 예상되는 거 합쳤을 때 이 정도 금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고 처음 접하는 거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중해서 강의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런저런 요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알찬 강의 준비해서 다음 사건 분석할 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